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을 이제 많이 꼽을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올 경우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어떤 낙수 효과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가 어떤 몸집을 불려놔야지 예. 나중에 총선 끝나고 다시 또 합당을 하더라도 자기 지분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같이 합쳤을 때 결국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이 예. 얼마나 험난한데요. 그 공천 한 자리 가지고 비례대표 한 자리 갖고도 그 치열하게 당이 싸워서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는 것이 정당사입니다. 한국의 정당사. 개인적인 소통을 어떤 인사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대표인 제가 어떤 담당자를 지정해서 어떤 특별 임무를 주거나 구속 권한을 주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개인 간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나 공식적인 소통은 없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선거 전에 갑작스럽게 출연한 정당들이 합종연행으로 신뢰를 받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선택지가 되겠다라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 세력에게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라는 예. 게 설명이 안 되면 네. 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이제 총선 때는 개혁신당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당명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이준석 대표의 쪽의 제안에 제가 동의를 했고 예. 다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한국희망으로 개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 대표 뭐 갈수록 빅텐트는 아예 의사가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는 바른당, 바른미래당을 그치면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어떤 사람들 간의 내부 권력 투쟁이 얼마만큼 참 치열하고 좀 골치 아픈 거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예. 온몸으로. 예. 당시 이제 손학규 그 대표를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과정에서 뭐 치열하게 뭐 예. 싸우고도 뭐 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과연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에서 다시 할까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당연한 일단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렇게 합쳐졌을 때보다 자기가 이렇게 그 작지만 지금 개혁신당으로 남아있을 때 좀 더 본인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쉬운 것이고 만약에 합쳐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이준석 그 대표를 지지할까?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는 그 중도 그 우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을 수가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상황도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규모의 당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아예 이제 빅텐트 뭐 이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세요?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거죠. 정치계에 있어서의 산술적 결합이라고 할까요? 1+1이 1이 안 돼요. 1+1이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야당의 경우는 이미 연합이라고 하는 거, 빅텐트라고 할 경우에는 스스로 약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계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자 합병, 강자 합당을 통해서 스스로 독자 노선을 통해서 강자가 돼서 다른 당을 합병하거나 M&A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야 된다. 흡수 합병해야만 그 당이 살아남는 것이지. 예.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산술적 결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정치적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너로 봤을 때 예.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같이 합쳤을 때 결국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이 예. 얼마나 험난한데요. 그 공천 한 자리 가지고 비례대표 한 자리 갖고도 그 치열하게 당이 싸워서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는 것이 정당사입니다. 한국의 정당사. 예. 그걸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총선에 70일 남은 시점에서 정당은 선명 노선, 선명 야당, 독자 노선을 통해서 강자가 돼야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빅텐트하고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예. 자기 스스로
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자만이 살아남는 게 정당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렇다면 이준석 신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단수 추천은 아니고 우선 추천. 이 단수 추천하면은 일부 우선 추천하거나 이러면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나갈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경선하면은 서로 협력이 안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영남 전체를 물갈이 대상으로 보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 거기에 맞는 소위 경선 룰을 만들면 되지. 아하. 그걸 영남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몰아치기로 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 이거를 의식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의원 한 분과 만날 일이 있었는데 불공정 경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2시간 40분 동안 정책 얘기를 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을지, 그리고 또 독대를 하는 시간 동안은 또 무슨 얘기를 했을지, 이건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지금 뭐 선거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가지고 네.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뭐 가능하진 않을까. 그럼 이준석 대표의 구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 이른바 이걸 낙엽죽기라고 이제 정치권도 표현하는데, 이거와 총선 뒤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죠. 결국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삭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룰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불안하게 탈락할 위기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꾸만 러브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약간 이간을 좀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공천룰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을 이제 많이 꼽을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올 경우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어떤 낙수 효과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어떤 몸집을 불려놔야지 예. 나중에 총선 끝나고 다시 또 합당을 하더라도 자기 지분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기 자산이 커야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위치라든가 위상이 많이 좀 떨어지겠죠. 당 자체를 보수 색깔을 유지하면서 가는 신당을 이걸 생각한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소위 말해서 양강 체제 속에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 것은 예. 당내 상황, 사실상 쫓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다. 본인을 공천을 주더라도 예. 정말 어려운 곳에 공천을 주거나 또는 공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나온 것이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언제 빛을 발했는지를 보면 보수 정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12년 비대위 때도 그랬고,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어요. 자, 보수가 위기일 때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하는 것은 뭘 하고 있냐? 예.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제3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반윤 비명, 소위 말해서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 하나도 안 내요. 가장 먼저 개혁신당이 내놓은 게 뭐냐? 이대남입니다. 여자들도 군대 갔다 와라.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의 소위 보수 세력 내에서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가 소위 제3 세력이고 지금 개혁신당인 거지, 이게 목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앞으로 젊으니까 또 정치 기로가 되게 길잖아요. 뭐가 길기 때문에 보수 속에 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지금 개혁신당이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라고. 그럼 이낙연 신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손잡자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준석 신당의 방향성은 정해진 거예요. 이낙연 신당과 손을 잡았을 경우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없고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독자 노선과 자신들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아마 탈락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 집을 전했을 경우에 예. 이거로 승부를 걸 수 있다라고 이준석 당대표는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하고 손을 잡았다고 했을 경우에 예. 국민의힘에 있는 탈락자들이 공천 탈락자들이 여기에 와서 가기가 손을 못 어려워진다. 잡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 공식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빅텐트가 성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해진 답입니다.